병원 진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한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지, 지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민수도 의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재래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덮인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홀로 켜져 있었죠. 하지만 시장 끝자락 좁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는 벌써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김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지연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준비해둔 떡을 넣고 고추장 양념을 풀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죠. 이런 소리조차 지연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엄마, 나도 도와줄까? 10살 김준호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어요. 지연은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일찍이야. 조금 더 자렴. 하지만 준호는 이미 작은 앞치마를 찾아 두르고 있었죠. 엄마 혼자 하면 힘들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준호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에 지연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늦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준호는 언제나 엄마를 도우려 했어요. 어쩌면 아이 나름대로 엄마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모자의 하루. 지연에게는 이런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키운 아들, 세상의 시선은 때론 차가웠지만 그녀는 굳세게 버텨왔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편견도 모두 견뎌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지 10년 그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작은 분식집을 지켜왔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튀김 튀겨볼까? 준호가 맑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젓었어요. 위험해. 기름이 튀면 어떻게 해? 엄마가 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특했죠.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보이니 고마웠어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엄마 일을 걱정해야 하는 준호가 안쓰러웠거든요.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시장에서 일찍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들이었죠. 사장님, 떡볶이 한 그릇 포장해 주세요. 단골 손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능숙하게 떡볶이를 담고 김밥을 썰어 포장했어요. 준호도 물컵을 준비하고 젓가락을 나누어 주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손님 응대가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준호의 밝은 인사에 손님들도 미소를 지었죠. 아이고, 준호야. 오늘도 엄마 도우느라 고생이네. 네, 저 도우는 거 좋아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어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지연은 정신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썰었습니다. 준호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모자가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사장님, 떡볶이 맛이 정말 끝내줘요. 김밥도 속이 꽉 차고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지연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맛이었어요.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성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카운터 한편에서 숙제를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꼬박꼬박 쥐고 글씨를 쓰는 모습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의젓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옛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준호의 친아버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하지만 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남자였죠. 지연은 급히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준호가 연필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엄마를 향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였으니까요. 오후 내내 지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준호와 함께하는 현재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그 남자의 얼굴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었어요. 지연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도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베테랑 콤비였으니까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지연과 준호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일상이었어요.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죠. 준호는 엄마 옆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축구 시합이 있었어. 우리 반이 이겼어. 정말? 우리 준호가 골 넣었나? 응, 두 골이나 넣었어. 준호의 신나는 목소리에 지연도 함께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지연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같이 일할까? 물론이지. 우리 준호 없으면 엄마 어떻게 해? 지연의 대답에 준호가 활짝 웃었어요. 이 웃음이 있기에 지연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밤 10시 모든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준호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도 준호도 모르는 사이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패스. 친구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공을 받아 골대를 향해 달렸죠. 그런데 그 순간 상대편 아이와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아야. 준호의 비명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땅에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무릎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다쳤어요. 친구들이 소리치며 선생님을 불렀죠.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머, 이거 심각해 보이네. 엄마에게 연락해야겠어. 선생님은 즉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오후 준비를 하고 있던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가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아픈가요? 무릎이 많이 부어 있고 피도 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은 급히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만큼 엄마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은 없죠. 학교에 도착한 지연은 보건실에서 울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지연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어요. 엄마 아파. 너무 아파.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릎을 보니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상처가 깊고 부기도 많이 올라 있었죠. 선생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혹시 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형외과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형외과? 뼈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지연은 준우를 업고 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준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우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지연 자신도 무서웠어요.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준우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접수는 저쪽에서 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지연은 서둘러 접수대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정형외과로 가야 한대요. 네, 정형외과 진료 접수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담당인은 한민수 선생님이세요. 진료실은 3층 301호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민수? 설마 그 사람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연은 준우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301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 보니 정형외과 한민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지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빨리 들어가자. 준호가 아픈 다리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앉아있던 한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지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지연도 말문이 막혔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으면서도 미워했던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왜 안 들어가?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아들이 다쳤는데 이럴 때가 아니었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민수도 의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준우를 안고 진료대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아픈가요? 준호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어요. 민수는 준호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어디 보자. 언제 다쳤니? 민수가 전문의로서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 준호가 씩씩하게 대답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무릎을 살펴봤어요. 상처를 보면서도 계속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가 준호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원했던 장면이었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 하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네요.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지연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지연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엑스레이 필름을 보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요. 깊은 상처와 타박상이니까 소독하고 약 바르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다. 지연이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준호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어요. 아프면 말해. 네, 괜찮아요. 준호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아이를 10년 동안 혼자 키웠을 지연을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지연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지연아, 잠깐만. 민수가 급히 불렀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를 안고 진료실을 나가려 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은 준호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지연과 준호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준호의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3챕터 병원을 나선 지연의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호는 무릎에 붙인 하얀 거즈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되게 친절했어. 나 안 아프게 해줬어. 준호의 순수한 말에 지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지연은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1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의대생이었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네요. 집에 도착해서도 지연은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장사를 나가야 하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쉬고 있을게. 다리 아프니까. 준호가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 푹 쉬어. 엄마가 혼자 할게.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왜 하필 민수였을까요? 서울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분식집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혹시 민수도 준호가 자신의 아들임을 눈치챘을까요?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떡볶이를 제대로 담지 못했어요. 국물을 흘리고 떡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죄송해요. 오늘 좀 컨디션이. 지연은 황급히 다시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손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친근한 말에 지연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이 오늘따라 더욱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였죠.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될까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든 모양이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준호를 침대로 옮겨 눕혔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그 순간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민수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분노? 아니면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생각보다 씩씩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학교 가도 돼?
정말 괜찮은 거야? 응, 별로 안 아파. 지연은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은 아픈 걸 잘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학교에 준호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지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는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분식집에서 오전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민수야. 예상했던 목소리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병원 기록에 남아 있었어.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기도 했죠. 뭐 때문에 전화했어?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 무릎은 어때? 많이 아프지 않아? 괜찮아. 그런 걸 왜 신경 써? 그냥 의사로서 환자가 걱정돼서. 민수의 변명 같은 대답에 지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의사로서? 지연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그래, 의사로서. 그 이상은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연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럼 됐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지연이 전화를 끊으려 했죠. 잠깐, 지연아. 민수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뭐야? 그 아이. 준호가. 혹시? 민수는 말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지만 상관없어. 그냥 남남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쩌면 이미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연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를 이제 와서 찾는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전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왜 지금 와서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준호가 다쳐서 병원에 간 것도, 그 병원에 민수가 있었던 것도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오후가 되자 지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10년 전의 기억들, 민수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준호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모든 것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죠. 그때 지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연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할 말이 있어. 지연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10년 만에? 지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연은 민수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무릎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의사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지연은 다른 병원으로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준호가 그 친절한 선생님한테 다시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지연은 유난히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죠.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진료인데 말이에요. 준호는 씩씩하게 걸으며 엄마, 내 다리 많이 나아졌지? 라고 자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한민수 선생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김준호 환자가 오면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달라고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진료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환한 미소로 준호를 맞이했어요. 준호야, 어서 와. 다리는 어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준호의 무릎을 살펴봤어요. 우와, 정말 많이 나아졌네. 잘 아물고 있어. 그러면서 슬쩍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고 있어요.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상담실에서 얘기 좀 할까요? 아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준호가 엄마 선생님 말씀 들어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한쪽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지연과 민수는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병원에서는 환자 얘기만 해. 지연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그런데 준호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역시 민수는 눈치챈 거였어요. 준호가 내 아들 맞지? 직접적인 질문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관없다고 했잖아. 지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어요. 지연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 어린 시절과 똑같아. 민수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됐잖아. 너무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상담실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아들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래요. 정말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 벌써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이래서 만나기 싫었던 거야.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민수도 당황했어요. 미안해. 내가 조심스럽게 했는데. 조심스럽게? 간호사들한테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그게 조심스러운 거야? 지연은 급히 일어나서 준호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준호야, 가자. 엄마, 왜 그래? 선생님이랑 얘기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됐어, 가자고. 지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한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래요.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닮았네요. 지연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봤어? 그냥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까지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에 온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준호 아버지가 의사라면서요? 정형외과 의사래요. 지연은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봤대요.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어요. 손님들마다 준호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혼자 키우셨어요? 사연이 있나 보네요. 의사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요. 지연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싫었어요. 저녁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 무슨 얘기? 내 아버지가 의사래. 그런데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이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였어요. 준호야. 엄마, 정말 내 아버지가 있어? 그 의사 선생님이 내 아버지야? 준호의 눈에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 사람들이 지어낸 소문이야. 지연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 뭔가 특별한 것 같았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와의 만남, 퍼져나가는 소문, 그리고 준호의 질문들.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소문이 났구나. 하지만 이제 숨길 수도 없잖아.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자. 지연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동네 전체가 준호와 민수 얘기로 떠들썩했어요. 지연은 분식집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따가웠죠. 사장님, 정말 준호 아버지가 의사예요? 단골 손님마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좋은 일 아니에요? 의사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이제 고생 덜 하시겠네요. 이런 말들이 지연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야, 준호야. 너 아버지 정말 의사야?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엄마가 봤대. 너랑 엄청 닮았다면서? 그럼 너희 집 부자 되는 거야?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있다고 하니까요.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해줘서. 준호가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엄마가 숨기는 거 아니야?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앉아서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밥맛이 없었어요. 그때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가 왜 너희랑 같이 안 사는 거래?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궁금하긴 했지만 엄마에게 물어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엄마가 그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으니까요. 혹시 너희 부모님이 이혼한 거야? 친구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과 후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변화를 즉시 눈치챘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뭔 일 있었나? 엄마, 친구들이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해.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상처받을 일이 생긴 거였어요.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의사라면서 왜 우리랑 같이 안 사냐고 물어봐. 나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서 힘들어. 지연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 때문에 힘든 일 생겼구나. 엄마, 정말 내 아버지가 있어? 그 의사 선생님이 맞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지연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준호가 받아봐 엄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소문이 많이 났다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래서 연락한 거야. 우리 셋이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아이도 혼란스러울 거야. 민수의 제안에 지연은 고민됐어요. 엄마,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야? 준호가 옆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응, 그래.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지만 준호야,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떠났어.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해도 늦었어. 지연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래도 만나보고 싶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아이 목소리가 들리네. 만나자. 제발.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이 앞에서 변명하지 마.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도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안녕, 준호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색한 첫 만남이었죠.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많이 미안해. 지금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우리를 떠났어요? 직접적인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어렸을 때 판단을 잘못한 거야.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리고 의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변명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우리를 버린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는 동안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 나섰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안 돼요, 엄마. 나는 알고 싶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는지.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아버지가 용기가 없었어. 책임감도 없었고. 지금은 다르다고 말할 거예요?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그래, 지금은 달라.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됐어.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준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10살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준호야. 지연이 급히 뒤따라갔어요. 민수도 함께 나가려 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따라오지 마.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지연은 울고 있는 준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홀로 남아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준호야, 문 열어. 엄마랑 얘기하자.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거짓말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보호하려고 그랬어. 상처받을까 봐서. 보호?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는 게 보호야? 아버지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보호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도 잘못했어. 우리를 버리고 가서.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달래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밥 좀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안 먹을래. 배고프지 않아. 쌀쌀한 대답만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지연과 마주치기 싫어서였어요. 아침도 거르고 나간 아들을 보며 지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애초에 민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분식집을 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준호와 민수 얘기를 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봤는데 3명이 만났더라고요. 아이가 울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얘기가 오간 것 같던데요. 이런 말들이 지연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준호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일이 소문으로 퍼져서 친구들이 더욱 궁금해했거든요. 준호야, 어제 아버지 만났다면서? 어땠어? 말 안 할래. 준호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야, 아버지가 의사면 좋잖아.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가 화를 냈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순한 준호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왜 그래? 화낼 일 아니잖아. 너희는 몰라. 아버지가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준호가 소리치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 준호를 담임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 데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연은 급히 학교로 달려갔어요. 보건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준호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지연이 다가가자 준호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친구들이 자꾸 아버지 얘기해서. 미안해, 우리 준호. 다 엄마 잘못이야.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아버지 싫어.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해. 준호야, 엄마도 아버지 싫어하죠?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지연의 마음도 복잡했거든요. 민수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움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감정을 보일 수 없었죠. 엄마는 복잡해. 하지만 준호가 상처받는 건 싫어.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준호는 괜찮아? 괜찮을 리 있겠어? 학교에서도 못 견디고 나왔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와서 소용없어.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해?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혼자 기저귀 갈고 밤새 열 내릴 때 간병하고 아플 때 없고 병원 다닐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지연아, 닥쳐.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준호는 나 혼자 키운 아이야. 지연이 소리치자 방에 있던 준호가 나왔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해? 아버지? 응.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받았어요. 아저씨, 준호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없을까? 안 돼요. 아저씨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준호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 왜요? 아저씨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용서를 바라요? 10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나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좋아요. 아저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지연 옆에서 잠들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둘이 살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준호야, 약속해줘, 엄마. 아저씨랑 다시 만나지 말자.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거든요.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준호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 더 이상 민수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지연은 깊은 한숨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다시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분식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준호 걱정만 하게 됐어요. 손님들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와?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 때문에. 준호 얘기는 하지 마. 충분히 상처받았어.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준호한테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아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준호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서. 듣기 싫어요. 가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아저씨 말 좀 들어보자. 민수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준호의 차가운 반응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저씨가 너희들 앞에서 사라질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예상치 못한 말에 준호와 지연 모두 놀랐어요. 정말요? 응.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아저씨를 찾아와도 된다고 생각해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아저씨는 항상 기다릴게. 민수가 일어서면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도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떠나고 나서 지연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지연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더 이상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단단히 주의를 줬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도 모르게 민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민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말해준 거였습니다. 한민수 선생님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요. 일에만 매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준호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물었거든요. 엄마,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나 때문에 많이 슬플 것 같아서. 지연은 놀랐어요. 준호가 민수를 걱정하고 있다니.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저씨가 먼저 잘못한 거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지연은 아이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지? 준호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민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렸고 겁이 많았을 뿐이었죠. 준호야, 사람은 복잡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아저씨도 그런 거야? 응. 아저씨도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민수를 영원히 거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엄마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도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저씨한테 편지 써도 돼? 편지?
응, 할 말이 있어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호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께, 저는 준호예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김준호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준호는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구나. 준호야, 정말 잘 썼어. 아저씨가 기뻐할 거야. 편지를 받은 민수는 병원 휴게실에서 몇 번이고 읽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준호야, 편지 고마워. 아저씨도 미안해. 준호가 필요한 시간을 기다릴게.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한민수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당장은 가족이 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 지연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민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연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어느 봄날 오후 준호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무릎으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준호야, 패스. 친구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공을 받아 골대를 향해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준호가 골을 넣으려는 순간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준호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거든요. 아야, 다리야. 준호의 비명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또 다쳤어요. 친구들이 소리치며 선생님을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서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심각해 보이네.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지연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분식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또 다쳤어요. 이번에는 좀 심각해 보여요. 선생님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은 급히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또 다쳤다니,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준호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지연이 달려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지연이 달래지만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이번 부상은 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다리 골절이 의심됩니다. 정형외과가 잘 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준호를 살펴봤어요. 엑스레이 촬영 먼저 해야겠습니다. 혹시 수술이 필요한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준호는 진통제를 맞고 잠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소식 듣고 왔어. 어떻게 여기를? 간호사 친구가 연락해줬어. 준호 상태는 어때? 민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 골절인 것 같은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담당 의사랑 얘기해 볼게.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해. 민수가 나서려 하자 지연이 막았어요. 됐어. 너 때문에 복잡해질까봐. 지금이 무슨 때야. 아이가 다쳤는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민수의 말에 지연도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복잡골절이에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시간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에게 돌아와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아, 수술을 해야 해. 수술? 지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잡골절이래. 하지만 잘하는 의사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 지연의 첫 번째 걱정은 돈이었어요. 분식집 수입으로는 큰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싫어. 너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지연아, 지금이 자존심 세울 때야? 준호가 먼저야.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지연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중에 갚을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준호를 보며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을 거야, 준호야.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지연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끔 민수가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지만 지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어요. 그 말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깨어나요? 마취가 깨면 곧 깨어날 거예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준호는 처음에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그래, 우리 준호 살았어. 지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준호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도 왔어? 응, 너 걱정돼서 왔어. 고마워요. 수술 잘 됐죠? 응, 아주 잘 됐어. 이제 완전히 나을 거야. 민수의 말에 준호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많이 회복됐을 때 세 사람은 병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이번 일로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야. 준호는 내 아들이니까.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뭘? 아저씨가 정말 나를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 진짜 걱정해준다는 것. 준호의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야, 아저씨가 과거에 잘못한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야. 알아요. 그래서 기회를 줄게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가족으로서 말이야.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 물론이야. 평생 기다릴게. 그날 오후 준호가 처음으로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완전한 아빠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빠가 돼봐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10년 만에 이뤄진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후 준호가 태어날 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지연이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다시 삶을 세울 수는 있구나. 민수와 준호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